시간에 세 가지 미스테리 기억나시죠? 그 중에 그 난간이 절단됐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부분을 좀 더 파고 들어왔습니다. 김 감독. 미친 김 감독 모시겠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는 난간, 하나는 뭡니까? 레이더 영상이 이렇게 겹쳐져 있더라. 이렇게 희한하게도. 그죠? 기억나시죠? 그 두 가지가 연결된 거더라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게 별개의 사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연결돼 있더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는데 자, 7시 5분경 예. 여기를 지날 즈음에 일어난 일이죠. 예. 그죠? 복습을 잠깐 해보면 기억나시죠? CCTV를 보고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난간으로 달려갑니다. 그쵸?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오는 승객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을 바라보죠. 앞쪽을. 그리고 실내에서 다 배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사람. 5시 반.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배 앞쪽 선수 왼쪽 편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서 발견했던 것이 이 난간 찌그러진 걸 발견했다. 확대해 봤더니 철제 레일이 밖에서 안쪽으로 뭔가 충격이 가해진. 그것도 위쪽에서 뭔가 친 게 아니겠는가. 감독님 분석으로는. 아직 위쪽인지 확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바깥쪽인 건 확실해요. 그죠? 그리고 일반 승객실과 대대 가까운 위치다. 여기가. 바로 그렇죠? 옆이죠. 자는 데서 한 사실 7m라고 좀 여유폭을 줬는데 한 5m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예, 아니요. 창문 첫 번째 창문이 여기요? 예. 네, 여기서 요 자리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듣고 예. 깬 것이고 네. 요 위치에 있던 아이들이 뛰어와서 이쪽을 바라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감독님 분석은 이쪽 방향으로 뭔가 와서 부딪힌 게 아니겠는가. 여기까지 분석이에요. 확정이 아니고. 예. 그러면서 김 감독이 찾았던 것은 뭔가 물체가 여기를 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기만 원포인트로 꼭 찍고 사라졌겠는가, 얘가. 혹시 딴 데에 상처를 남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때까지 공개된 모든 사진, 동영상들을 막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 대목부터는 이제 미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냥 찾는 거예요. 무턱대고 모든 사진을 확대해서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네. 네.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9시 35분 해경이 이제 다가올 때 그때 첫 목격됐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헬기에서도 제주에서 날았던 헬기에도 이 절단돼 구부러진 이 레일이 다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9시 35분이잖아요. 그 전에 덜 잠겼을 때, 훨씬 위였을 때 상황은 어땠는가 해서 영상을 찾다가 이제 좀 알게 된 것을 네.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고 다른 데를 발견한 겁니다. 드디어 상처 입은 곳을. 자, 네. 먼저 보실 것은 예, 강판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저 붉은 박스가 바로 이 절단되고 아래쪽으로 U자형으로 휘어졌던 계단, 데미지를 먹었던 곳이고요. 난간이 있던 곳. 예, 예. 바로 선수 앞부분에, 뱃머리 앞부분에 이 가판을 감싸는 강판을 보시면 여기. 활처럼 쭉, 예,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자, 이렇게. 뭘 어렵게 설명, 여기라니까, 그냥. 예, 자, 여기가 난간이 절단된 데고요. 예, 그러면 감독님 의심한 건 여기가 이렇게 뭔가 상처를 입었으면 여기 어디도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그렇죠. 의심한 거예요. 강판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모는 자동차하고 이 강판이 틀려요. 20mm라고 그러더라고요. 15mm에서 20mm 외벽이. 그러면 이게 거의 드릴로도 제 기사를 확인했는데 잘 안 뚫리고 20mm다 보니까 이 선박 강판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그리고, 이쪽 면에서 볼 땐 여기하고 여기고 예. 위는 레일이고 이제 밑은 이제 강판들인데 이 강판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놔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이렇게 타일식으로 있잖아요. 조각조각을 이어서 만들고 그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그러니까 난간이고 예.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이건 반대편에서 본 거죠? 네. 요 부분에 무슨 상처가 없을까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세월호입니다. 그 강판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제 감독님 쳐다보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타일로 만들어져 있더라 이거지.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용접 부위가 가장 약하다라는 얘기죠. 끊어지면 여기가 끊어지겠죠. 예, 그런 데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자, 예.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9시 35분만 확인했단 말이에요. 절단되고 U자형으로 휘어진 레일을. 그러면 그 앞 시간으로 가면 배가 더 덜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강판이 드러나요. 그래서 강판을 찾기 위해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세월호를 찍은 가장 최초의 영상은 예. CNN에서 보도했던 우리가 계속 예. 둘라 이게, S. 예, 둘라 에이스가 처음에 찍었던 이게 네.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뱃머리가 네. 이게 계속 얘기됐던 그 부분이죠. 네. 그 영상 일부분인데 그러니까 This is the first image of the doomed Sable Ferry. Calm seas belie the horrors unfolded within the ship. This is the view from Dula Ace, an oil tanker that is first on the scene. 이 CNN에서 찍었고 사실은 아무도 주목해서 보지 않았던 요 부분을 이제 감독님이 집중해서 보게 된 거예요. 네. 자, 다 보면, 드러나거든요. 여기 강판이. 보면 이 강판이 이렇게 잘려 있는 거예요. 앞쪽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보니까 보이죠. 예. 이때까지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서 그 부위를. 근데 지난주에 감독님이 이제 그러면 여기 난간 잘렸는데 그 밑에 부위도 그러면 뭔가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자료를 찾다가 CNN 걸 보다가 보세요. 여기서는 뭔가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냥. 그죠? 그거를 다시 좀 더 분석한 사진이 이겁니다. 이쪽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네. 이쪽은 보면 이렇게 각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여기가 확 잘렸잖아, 이렇게. 예. 아래쪽으로. 여기서 보시면 빨간 선처럼 잘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가.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절벽처럼 이렇게 쓱 활처럼 내려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강판이. 뭔가 여기서 떨어져 나간 거죠, 이게. 바로 그 계단 밑이에요. 예. 그러면 그래서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컨테이너였죠? 예, 여기서 이렇게 컨테이너가 이쪽으로 길어지니까 확 몰려가지고 이게 잘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봅니다. 일단 컨테이너 여기서 확 밀려가지고 여기 이만큼 잘랐다는 얘기다. 예. 그런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러면 강판과 컨테이너의 거리가 얼마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되게 가깝게 쌓여 있어요. 여기요, 꽉 여기요. 차게 쌓여 있는 게 2단으로 보통 쌓는데 이게 1단 높이에요. 1단이고 그 위에다가 아직 2단을 안 쌓은 상황인데 2단은 이 넘어진다고 해도 바깥쪽으로 나온다고 해도 거기서 그냥 나와요. 떨어지면서 회전할 때. 실제로 회전할 때 위에 2단으로 쌓여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왔고요. 이때 1단에 쌓여 있는 것들 중에 7개가 빠져나오거든요. 둘라이스에 봐도 7개가 바깥쪽으로 빠졌어요. 그건 이쪽이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쪽을 파괴할 수 있는 컨테이너는 1단에 쌓였던 저 두 놈이거든요. 요놈. 예, 요 놈인데 요 거리를 재보니까 2m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가까워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좀 멀어야지 확 기울었을 때 확 가속도로 붙으면서 부딪힐 텐데 2m면 그리고 바닥이 철판과 마찰하고 있잖아요. 물릴 때 아시겠지만 날아오는 게 아니라 바닷가 찍찍 끌면서 와서 쿵 부딪히는데 무게는 무겁겠죠. 왜냐하면 뒤 것들이 이렇게 차례로 미니까. 그러니까 압력으로 미는 거지 스피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자료들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사진 분석을 통해서 공사하는 사진을 분석하니까 이 타일 조각을 알게 됐어요. 강판 조각의 타일을.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게 한 타일이고 이게 한 네, 타일이고 한 타일이고, 여기 타일이고, 타일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용접 부위가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잘리는 게 많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감독님의 분석은 만약에 이게 뭐 가속도가 그렇게 2m니까 많이 안 나더라도 무게에 의해서 밀려 나갔다. 네. 그러면 요게 한 판이니까 이게 밀려 나가거나 접히거나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지금 절단된 부위는 여기를 탁 잘랐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여기를 이렇게 딱 잘랐어요 이렇게. 여기를 잘랐는데 바깥쪽으로 밀리지도 않았죠. 꼭 칼로 자른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빠른 게 뭔가 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드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쪽에서 수평 방향으로 쳐버리면 저 안쪽으로 휘어버리죠. 그러면서 용접 부위가 터지면서 저쪽으로 가는데 잘렸다는 얘기는 위에서 수직 방향에 가까운 곳에서 내려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저번 그 레일도 그렇지만 철제 레일도 그렇지만 U자형으로 휘어 있고 이것도 방향성이 왠지 위쪽에서 내려와야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린다면 저번 방송 나와서 게시판 보니까 잠수함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잠수함은 거의 확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수함이 적어도 이 부위와 관련해서는. 네. 네. 저 계단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잠수함이 점프해가지고 한쪽 날개를 팍 자르고. 예. 아, 그리고 또 대회전을 하면서 8시 50분경에 대회전을 하면서 컨테이너가 떨어졌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물에 풍덩 빠졌다가 부력에 의해서 고무공처럼 튀어 올라와서 13m, 그때 만약에 기울어졌다 해도 7m인데 7m 위를 4톤짜리가 다시 쳤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무협지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여기 나오는 건데 주권 방송에서 청해진 해운의 김영봉 상무 이분도 지금 수감 상태인데 잡혀가서 근데 그분이 사건과 관련해서 쭉 써놓은 메모지가 있어요. 그 네. 메모지를 입수했거든요. 그 메모지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배 앞부분 충격받았다. 충격이 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네, 밑줄도 긋고요. 그리고 8시 50분 침수 보고 접수. 물이 막 차고 들어왔다는 거죠. 8시 50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수 배 앞부분 충격이 있었어도 저희가 인텔리전 팀이 발견한 것도 일치하지만 8시 50분이면 아직 침수될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은 배가 기울고 이렇게 돌고 있다고 그래도 배는 40도 뭐 이게 30도 기운다고 해서 자, 생각해 침수되지 보세요. 않아요. 물이 들어오려면 이걸 차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배 밑에 구멍이 뚫리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으로 침수가 있었던 게 아닐까? 왜냐면 같은 줄을 쭉 썼으니까요.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지금. 충격과 침수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작년 그 사고 직후에 파파이스에서 무슨 얘기를 다뤘었냐면 채널 A가 사고 당일날 4월 16일이죠. 작년 4월 16일 날 해수부로 갑니다. 카메라를 들고. 그리고 해수부에서 우왕좌왕하는 걸 막 찍어요, 그냥. 근데 그때 무슨 내용이 지나가냐면 해수부 그 공무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 큰 배는 빨리 침수가 되지가 않는다고. 네, 맞아요. 시간이 있다. 네. 이 배의 크기나 여객선의 구조로 볼 때 격실도 많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배가 빨리 침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그 큰 인명사고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실제 세월호는 이 배, 여객선이고 이 배의 구조를 봤을 때 전문가 예상을 모두 깨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거든요. 이 충격이 지금 우리가 본 난관과 앞부분에 절단된 그 충격하고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조사를 해가면서 느끼는 건데요. 앞부분 그리고 자꾸 좌연과 관련 있는 어떤 단서들이 나와요. 좌측에 문제 있다라는 단서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앞부분 왼쪽에 뭐가 있었다. 네. 자, 그 감독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냐? 이 부분과 침수가 뭔가 관련된 거 아닐까? 물이 빨리 들어오게 되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밑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네. 추정하는 거죠. 단서들을 보면 어떤 물체인데 그 물체의 어떤 돌출 부위가 저기 철제 난간하고 부딪히고 이 본체가 저 강판을 절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저기만 딱 절단하고 끝났으면 다행인데 거기서 단 30cm, 40cm라도 예, 찍고 내려가면 혹시라도 그러면 배가 기울었을 때 거기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처음에 뭐 6시간, 7시간 배 안 빠질 거라고 다들 그렇죠. 관리들이 생각했는데 그날은 배가 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녹취록 보면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선가 물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빨리 침수가 되면서 그 비극이 발생했거든요. 그럼 혹시 여기가 아닐까라고 추론해 보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낸 기록이에요. 예. 증거입니다. 제출한. 예, 그 중에 네, 증거 기록인데요. 진도 BTS가 세월호 상황을 지나가는 배에다가 설명하는 상황이 있어요. 예. 설명해 드리면 이게 뭐냐면 9시 6분에 진도 VT에서 둘라이스한테 세월호라는 배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가서 구해달라 이걸 해주고 그다음 다른 배 그다음에 잉시앙이라는 이거 외국 선박이에요. 중국 선박인 거죠. 예, 캄보디아 선박일 거예요. 그래요? 예. 이 선박은 그러니까 서로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교신을 하면서 보통 이 배를
주세요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 배가 뭐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영문인데 당신 왼쪽에 좌연 쪽에 세월호가 지금 땡땡땡으로 나와요. 별표. 이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음성 파일이 있으면 관제사 음성 파일이 있고 적다가 안 들리면 저렇게 해놔요. 안 들리는 곳 해독 불가를 다 공문서에서는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검찰에서 이거를 땡땡땡으로 처리하고 제출했어요. 숨긴 거라고 본 거지. 그래서 감독님이 이 원문을 들어봤거든요. 원문을 또 자 그러고요.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콜리전. 잘 들리죠? 단어가 어려워서 못했을까? 콜리전은 찾아봐도 다 충돌로 나오더라고요. 잘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아까 그 상무, 청해진 있었다. 상무가 충돌 상황이 있었다고 하고, 빈도 GTS도 그 주변의 배 구출을 요청하며 세월호 현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충돌이라고. 근데 이거는 왜 지금 세계 최초로 등장했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배가 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배하고 교신한 것만 신경을 썼지, 우리가. 그렇죠. 다른 나라 배에다가 진도 BTS가 뭐라고 설명했는지는 관심을 안 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1년이 지나도록. 자, 충돌. 도대체 뭐와 어느 정도 세기로 충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언젠지도. 하지만 뭔가 부딪혔다. 충격이 있었다. 라고 강하게 지금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왜 저런 얘기 했습니까? 겹쳐서 나온다. 진도 BTS에서 만든 그 관제 영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 숫자가 막 겹쳐 있고 막 이상하다 했었죠? 그런데 그걸 좀 더 파고들었더니 예, 이건 복습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헬기가 막 여기 겹쳐진 부분이 보이더라. 네. 그건 조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 여기 글자가 여기 점선 위로 선명히 조금 좌측이요. 여기 예, 쭉 선명이에요. 거기 글자가 잘린 거지. 예, 그게 가려져 갖고 그래서 밑이 이렇게 살짝 화면을 이렇게 막 겹친 거 아니냐 주장한 다음에 예. 이런 의혹을 가졌죠? 겹치지 않으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예. 그런데 예. 바로 7시 5분에 그 일이 있고 7시 17분에 보면 속력 저하 데이터가 반복돼요. 동영상 한번 보세요. 아, 잠깐. 이 영상은 3번 일어나는 것을 빨리 보여드리려고 중간을 이 편집해 갖고 보여드린 겁니다. 이걸 또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 갖고요. 말씀드린. 꼼꼼한 양반들. 예. 예. 한 1, 2분 때 그 지점 사이에 3번 일어나는데 1분 안에. 1분 안에 3번 일어나는데 음. 어쨌든 편집해서 붙인 거예요. 보기 편하라고. 예. 여기를 보세요. 0.8, 0.8로 27, 0.9, 20.7, 0.7. 이게 배의 속도예요. 그럼 거의 멈춰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배가 전선으로 달리다가 완전히 멈췄다가 이거를 1초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20노트 40km 달던 차가 갑자기 0.1초 차이에 갑자기 멎었고 이건 공상과학이고요. 저는 겹쳤다고 봐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겁니다. 20대로 달리는 속도가 맞거나 아니면 0.78로 거의 서 있는 속도.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근데 이거를 겹치다가 그 둘 중에 하나가 드러난 거지, 지금. 0.4노트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20으로 0.7을 덮으려고 했거나 0.7로 20을 덮으려고 했거나. 근데 생각해보면 0.4로 20을 덮으려고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배 이상이 있다. 배가 섰다는 건데.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배가 사실상 0.7노트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20노트 정도로 달리고 있다고 덮어 씌우기로 한 건데 이게 동영상이고 화질 그러다 보니 그 레이어를 겹치다가 삐져나온 거 아닌가. 실수 아닌가. 실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CCTV의 그 시간대 7시 17분대의 시간을 찾아서 배가 과연 진짜 섰나? 이걸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특히 외부 CCTV들은 물결이 보이잖아요.
세월호 속도가 0으로 깜빡깜빡깜빡 나오는 세 부분, 그 네. 구간에 CCTV가 어떻게 CCTV를 통해서 속도를 보려고 잘 보십시오. CCTV가 어떻게 재밌습니다. 되는지 네. 돌려봤어요. 갑자기 꺼졌죠? 몇 개가 갑자기 다 꺼져요. 일시에. 그리고 아무짝에도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배 중심부 로비만 여기만 돌아가는 1분간 거예요. 이렇게 지속됩니다. 계속 이 화면이 끝이야. 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저는 파도를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계속. 하필이면 그 속도가 0으로 깜빡깜빡하는 그 구간에 CCTV가 이렇게 확 꺼져서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 CCTV 통해서는. 그렇죠. 신기하게 세월호는 우연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응? 끊임없이 우연이 반복되는데 여기도 역시 또다시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 지점에 CCTV가 다 꺼져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늘까 하다가 지겨워하실 것을 안는데 AIS도 장난 아닙니다. 누락 구간 파파파박 나와요. 이러다가 누락 구간 너무 많이 발표할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냥 안 꼈어요. 요 구간. 네. AIS가 그러니까 세월호의 특징이 이거잖아. 요게 문제가 됐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도 없어. 그 문제가 됐던 게 확인할 부분은. 꼭 연관돼 있어요. 네. 여기도 역시 음. 그 시간대가 이상하다고 해서 찾아보니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려고 다음 장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잘은 안 보이지만 왼쪽에 이렇게 배에서 올라가는 계단 쪽에 여기가 예. 바다가 보여요. 예, 파도 진짜 잘 보여요. 근데 얘는 4월 15일 밤 11시부터 계속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달리는지 늦게 달리는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출렁해요. 여기가 파도예요. 여기가 또. 예, 쫙 밀려가는 게 보이는데 이건 4월 10일 오전 2시 27분에 7시 때 전체를 보면 거의 1분. 1, 2초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켜 놨어요. 쫙 깔아. 마치 데이터가 많은 것처럼. 예, 근데 그거 다 합쳐봐야 1분밖에 안 된다고. 예. 1분도 사실 안 되는데 좀 보수적으로 간 거예요. 한 30초나 될까? 이걸 이제 종합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8시 때는 저번에 나왔을 때 소개드렸는데 그때도 8시 한 14분경에도 한번 멈춤. 예. 이런 증상. 예, 증상이 나왔다가 했잖아요. 그걸 이제 사고 초반에 초기 어민들의 증언을 우리가 이제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갖고 나왔어요. 그때 보면 사고 초반에 어민들이 그때 미역 이런 걸 따라 나오시다가 맨날 일상처럼 하시다가 7시에서 7시 30분 전 하얀 배가 서 있었다 이런 증언도 있으셨고. 기억나세요? 이거는 세월호 사건 초기에 네. 첫날 연합인지 YTN 보도 중에 아침 시간에 7시경 하얀 배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하는 어민의 증언이 있었다라고 잠깐 나왔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기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후속 기사가 없어서 그렇지. 신기하게도 8시 20분경에도 바로 이 0.8, 0.7노트가 나오는 이 시간대에도 비슷한 어민의 증언이 있어요. 아까 보신 거는 7시 15분, 17분. 17분대에서 깜빡깜빡 0점대 속도가 나온 거고요. 8시 14분 때도 그런 똑같은 증상이 반복돼요. 19 나왔다가 0.8, 0.7 나왔다가 19 나왔다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구간이 또 한 번 더 있다고요. 그런데 초기에 어민들 이야기 중에 하얀 배가 서 있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는 후속으로 짧게 나온 기사들이 뭐냐면 잘못 봤다. 그렇죠. 그렇게 뭐 이런 하면서 다 식이거든요. 묻혔죠. 너무 멀리 있어서. 네.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게 말이 안 되는 생각하는 게 평생 그 서울에 살던 분들이 배가 그게 가는 건지 서 있는 건지 구분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큰 배가. 근데 이제 지금 와서 1년 지나고 나서 이런 증거들하고 연결해서 그런 의혹을 가지는 거죠. 연결해 보면 7시 5분 때 예. 뭔가 부딪혔고 예. 그리고부터 배가 한 10여 분 후에 네. 배가 속도를 확 줄여서 거의 멈춰준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수리를 하면서 조치를 취했을 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다 다시 혹은 상황 파악을 하느라고. 응급 조치하고 다시 전속력으로 빨리 그걸 따라잡아야 되니까 달리다가 또 배에 무리가 오면 다시 낮아지고 이게 몇 번이 반복된 게 아닌가 사고 전까지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그 이후로 의도적으로 지그재그해서 크게 돌려서 넘어졌는데 넘어진 직후에는 아마도 그로 인한 구멍 때문에 침수가 빨리 된 게 아닐까. 이런 그림이 그 조각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지금 이야기한 그림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각들이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조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선 데이터들이 더 많이 쌓이고 그러면서 그 종합되는 단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견되고 여기서 단독으로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게 연결되면서 이제 사건의 실체가 점점 다가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즘 되게 낙관적입니다. 아,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인텐션의 침몰 원인을 제대로 담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아니, 실제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예. 며칠 전에는 아, 타이어가 펑크 났대요. 수리하는데 갔더니, 뭔가 길쭉한 날카로운 걸 푹 찔러서 펑크를 냈다. 본인이 찌른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보통 펑크를 나봐도 뭐 나사가 박혀 있거나 이런 건 자주 경험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타이어 볼 사이에 그냥 구멍만 난 형태거든요. 그래서 한참 찾으셨어요. 그분이 막 물 뿌리면서 분무기로 계속 안 나오다가 타이어가 구멍이 났는데, 멀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오다가 이제, 우연이겠죠. 이맘때쯤에는 뭔가 영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이 흩어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 의미가 있는지는 아무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하게, 무대보로, 그냥 모든 영상과 모든 자료를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연결고리가 나오면 거기서 하나씩 연결고리를 연결하여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날까지 김감독의 응원과 박수, 기원, 또 뭐죠? 염원, 희망, 응? 아니 그런 거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줄 것은 예, 강판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저 붉은 박스가 바로 이 절단되고 아래쪽으로 U자형으로 휘어졌던 계단, 데미지를 먹었던 곳이고요. 난간이 있던 거. 예, 바로 선수 앞부분에, 뱃머리 앞부분에 이 가판을 감싸는 강판을 보시면 여기. 활처럼 쭉, 예,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자, 이렇게. 뭘 어렵게 설명, 여기라니까, 그냥. 예, 자, 여기가 난간이 절단된 데고요. 예, 그러면 감독님 의심한 건 여기가 이렇게 뭔가 상처를 입었으면 여기 어디도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그렇죠. 의심한 거예요. 강판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모는 자동차하고 이 강판이 틀려요. 20mm라고 그러더라고요. 15mm에서 20mm 외벽이. 그러면 이게 거의 드릴로도 제 기사를 확인했는데 잘 안 뚫리고 20mm다 보니까 이 선박 강판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그리고, 이쪽 면에서 볼 땐 여기하고 여기고 예. 위는 레일이고 이제 이 밑은 이제 강판들인데 이 강판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놔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이렇게 타일식으로 있잖아요. 조각조각을 이어서 만들고 그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그러니까 난간이고 예.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이건 반대편에서 본 거죠? 네. 요 부분에 무슨 상처가 없을까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세월호입니다. 그 강판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제 감독님 쳐다보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타일로 만들어져 있더라 이거지.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용접 부위가 가장 약하다라는 얘기죠. 끊어지면 여기가 끊어지겠죠. 예, 그런 데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자, 예.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9시 35분만 확인했단 말이에요. 절단되고 U자형으로 휘어진 레일을. 그러면 그 앞 시간으로 가면 배가 더 덜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강판이 드러나요. 그래서 강판을 찾기 위해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세월호를 찍은 가장 최초의 영상은 예. CNN에서 보도했던 우리가 계속 예. 둘라에스. 예, 둘라 에이스가 처음에 찍었던 이게 네.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뱃머리가. 네. 이게 계속 얘기됐던 그 부분이죠. 네. 그 영상 일부분인데, 그러니까 This is the first image of the doomed Sable Ferry. Calm seas belie the horrors unfolded within the ship. This is the view from Dula Ace, an oil tanker that is first on the scene. 이 CNN에서 찍었고 사실은 아무도 주목해서 보지 않았던 요 부분을 이제 감독님이 집중해서 보게 된 거예요. 네. 자, 다 보면, 드러나거든요. 여기 강판이. 보면 요 강판이 이렇게 잘려 있는 거예요.
앞쪽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보니까 보이죠. 예, 이때까지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서 그 부위를. 근데 지난주에 감독님이 이제 그러면 여기 난간 잘렸는데 그 밑에 부위도 그러면 뭔가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자료를 찾다가 CNN 걸 보다가 보세요. 여기서는 뭔가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냥. 그죠? 그거를 다시 좀 더 분석한 사진이 이겁니다. 이쪽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네. 이쪽은 보면 이렇게 각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여기가 확 잘렸잖아, 이렇게. 예, 아래쪽으로. 여기서 네. 보시면 빨간 선처럼 잘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가.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절벽처럼 이렇게 쓰고 활처럼 내려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강판이. 뭔가 여기서 떨어져 나간 거죠, 이게. 바로 그 계단 밑이에요. 예. 그러면 그래서 여기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컨테이너였죠. 예, 여기서 이렇게 컨테이너가 이쪽으로 길어지니까 확 몰려가지고 이게 잘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봅니다. 일단 컨테이너 여기서 확 밀려가지고 여기 이만큼 잘랐다는 얘기다. 예. 그런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러면 강판과 컨테이너의 거리가 얼마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되게 가깝게 쌓여 있어요. 여기요, 꽉 여기요. 차게 쌓여 있는 게 2단으로 보통 쌓는데 이게 1단 높이에요. 1단이고 그 위에다가 아직 2단을 안 쌓은 상황인데 2단은 이 넘어진다고 해도 바깥쪽으로 나온다고 해도 거기서 그냥 나와요. 떨어지면서 회전할 때. 실제로 회전할 때 위에 2단으로 쌓여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왔고요. 이때 1단에 쌓여 있는 것들 중에 7개가 빠져나오거든요. 둘라이스에 봐도 7개가 바깥쪽으로 빠졌어요. 그건 이쪽이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고 일반 승객실과 되게 가까운 위치다, 여기가. 바로 그렇죠? 옆이죠. 자는 데서 한 사실 7m라고 좀 여유폭을 줬는데 한 5m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예, 아니요, 창문 첫 번째 창문이 여기요? 네, 여기서 요 자리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듣고 예, 깬 것이고 네. 요 위치에 있던 아이들이 뛰어와서 이쪽을 바라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 분석은 이쪽 방향으로 뭔가 와서 부딪힌 게 아니겠는가. 예. 여기까지 분석이에요. 확정이 아니고. 예. 그러면서 김 감독이 찾았던 것은 뭔가 물체가 여기를 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기만 원포인트로 꼭 찍고 사라졌겠는가, 얘가. 혹시 딴 데에 상처를 남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때까지 공개된 모든 사진, 동영상들을 막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 대목부터는 이제 미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냥 찾는 거예요. 무턱대고 모든 사진을 확대해서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네. 네.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9시 35분 해경이 이제 다가올 때 그때 첫 목격됐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헬기에서도 제주에서 날았던 헬기에도 이 절단된 구부러진 이 레일이 다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9시 35분이잖아요. 그 전에 덜 잠겼을 때, 훨씬 위였을 때 상황은 어땠는가 해서 영상을 찾다가 이제 좀 알게 된 것을 네.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고 다른 데를 발견한 겁니다. 드디어 상처 입은 곳을. 자, 네. 먼저 보시는 시간에 3가지 미스테리 기억나시죠? 그 중에 그 난간이 절단됐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부분을 좀 더 파고 들어왔습니다. 김 감독. 미친 김 감독 모시겠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는 난간, 하나는 뭡니까 레이더 영상이 이렇게 겹쳐져 있더라. 이렇게 희한하게도 그죠? 기억나시죠? 그 2가지가 연결된 거더라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게 별개의 사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연결돼 있더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는데 자, 7시 5분경 예. 여기를 지날 즈음에 일어난 일이죠. 예. 그죠? 복습을 잠깐 해보면 기억나시죠? CCTV를 보고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난간으로 달려갑니다. 그쵸?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오는 승객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을 바라보죠. 앞쪽을. 그리고 실내에서 다 배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사람. 5시 반.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배 앞쪽 선수 왼쪽 편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서 발견했던 것이 이 난간 찌그러진 걸 발견했다. 확대해 봤더니 철제 레일이 밖에서 안쪽으로 뭔가 충격이 가해진 그것도 위쪽에서 뭔가 친 게 아니겠는가 감독님 분석으로는
아직 위쪽인지 확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바깥쪽인 건 확실해요. 그죠? 네. 그리고